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보은입니다. 첫 번째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순방 귀국을 앞두고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당 지도부 참석 명단을 사전에 공지했습니다. 출국길에 여당 지도부를 철저히 배제해놓고 당청 갈등설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부랴부랴 공양 환영식 쇼로 수습에 나선 꼴입니다. 참으로 치졸하고 조잡한 임기응변식 의전 정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가원수의 출기국 의전은 국가의 격과 안정을 보여주는 엄숙한 절차이지 당청 간의 불화를 세탁하는 정치적 무대가 아닙니다. 출국 때는 눈밖에 났다고 밀쳐내고 귀국 때는 여론이 무서워 강제로 불러 모으는 모양새가 과연 정상적인 국정 운영입니까? 특히 이번 사태의 본질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여당의 당권 경쟁에 뛰어들어 진흙탕 싸움을 자초했다는 데 있습니다. 순방길 공항 환송 행사에 늘 참석하던 당대표를 처음으로 빼버리고 사의를 표명한 채 당권 도전을 앞둔 김민석 국무총리를 그 자리에 불러세운 것은 대놓고 특정 주자를 지원하겠다는 당무 개입의 결정적 증거입니다. 대통령이 자리를 비우면 총리는 국내에서 국정 공백을 메우고 비상 상황에 대응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 총리를 전례도 없이 출기국 공항 마당새로 동원한 것은 오직 당대표 선거에 개입하겠다는 청와대의 정략적 계산 때문입니다. 국가의전마저 당내 권력 싸움의 도구로 전락시킨 청와대의 얄팍한 꼼수를 국민이 모를 리 없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당권 싸움의 링에 오르자 정청래 대표가 벌인 역공의 촌극 또한 가관입니다.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에게나 붙일 월드 클래스라는 과장된 수식어까지 동원해 대통령 시계를 자랑하며 조롱하듯 과장된 찬사를 보낸 본질을 국민은 잘 알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월드 클래스를 외치며 속으로는 서로를 저격하는 이 기괴한 당청 간의 약올리기 정치와 기싸움 속에서 도대체 민생과 국익은 어디에 있습니까? 청와대가 아무리 공항 사진 한 장으로 갈등을 보합하려 애써도 이미 드러난 당청 간의 깊은 불신과 난맥상은 가려지지 않습니다. 그들만의 월드클래스 공항 환영 행차에 매달릴 시간이 있다면 민생을 돌보는 책임있는 국정 어젠다부터 챙기는 것이 순리입니다. 청와대는 졸속 의전쇼로 국민을 기만하려 들지 말고 헝클어진 당정관계와 국정 기조부터 전면 쇄신하십시오. 내 편이면 항소포기, 미운 놈은 끝까지 항소. 이것이 이재명 정권이 말하던 공정의 실체입니까? 정권의 입맛에 맞으면 대역죄인도 프리패스로 풀어주고 정권의 바른말한 사람은 끝까지 쫓아가 숨통을 끊어놓겠다는 졸렬한 보복극이 극치에 달했습니다. 정유미 검사장의 손을 들어준 사법부 판결마저 짓밟고 항소를 강행한 법무부의 행태는 법치가 아니라 사적 폭력입니다. 정 검사장이 무슨 큰 죄를 지었습니까? 작년 11월 이재명 정권 검찰 지휘부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보고 책임지고 사퇴하라며 검사로서 당당하게 할 말을 했을 뿐입니다. 그 쓴소리 한마디에 정권은 정 검사장을 일반 검사로 강등시켰습니다. 사법부조차 소명 기회도 없이 쫓아낸 인사권 남용이라며 사실상 사표 쓰라고 등 떠민 보복이라고 명백히 판시했습니다. 그런데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징계가 아니라 단순한 보직 변경이란 궤변을 늘어놓으며 기어이 항소장을 들이밀었습니다.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정권 심기를 거스른 자는 옷을 벗을 때까지 괴롭히겠다는 잔인한 본보기식 탄압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정권의 뻔뻔한 이중잣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의 무리한 상소가 국민에게 고통을 준다라고 했고 정성호 장관은 항소와 상고를 알아서 제한하겠다라고 공언했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겨운 자비와 혜택은 왜 오직 친정권 인사들에게만 돌아갑니까?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 무죄를 확정지어줬고 서해공무원 사건의 박지원 의원 등 3명 역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면죄부를 줬습니다.
청와대 조현욱 전 인사수석의 보훈 인사 사건도,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이 별도로 기소되어 있는 대장동 비리와 위례 사건의 민간 업자들마저 줄줄이 항소를 포기하며 뒤를 봐줬습니다. 내편 친정권 인사들에게는 무죄 판결이 나자마자 빛의 속도로 항소를 포기하던 정권입니다. 그런데 왜 정권의 부당함을 지적한 검사에게는 법원 판결까지 무시해가며 진흙탕 소송전을 벌이는 것입니까? 국민들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내 편이면 항소 포기, 미운 놈은 끝까지 항소하는 이 정권의 법치가 얼마나 추잡하고 썩어 있는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법무부는 정유미 검사장에 대한 치졸한 보복 항소를 즉각 취하하십시오. 아울러 정성호 장관은 권력을 사유화해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린 죄에 대해 국민 앞에 당장 무릎 꿇고 사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난해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 투개표 과정에서 과거 선거의 투표지들이 투표함에서 무더기로 발견됐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024년 총선 투표지부터 2022년 지방선거, 심지어 부산교육감 재선거 투표지까지 최소 5장의 주권이 짧게는 2개월, 길게는 3년 동안 투표함 구석에 처박혀 방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투표함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금고입니다. 그 금고 하나 제대로 비우지 못해 지난 선거의 표를 다음 선거까지 쟁여두는 기관이 어떻게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선관위는 투표함 굴곡 부위에 밀착됐다며 기가 막힌 변명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국민의 표가 고작 투표함 모서리에 끼어 몇 년 동안 방치되어 왔다는 자백과 다름없습니다. 심지어 이번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 송파구 잠실 7동 제2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가 모자라 대기표를 발급받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 결국 12명의 유권자가 투표를 포기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선관위 진상규명위원장조차 참정권 침해가 맞다라고 시인했을 정도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사태를 모면하려 한 선관위의 꼼수입니다. 송파구 일대 투표소에서 용지 부족으로 투표 중단이 속출하자 선관위는 공정성을 담보할 최소한의 장치인 일련 번호도 없는 예비 투표용지를 배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실제 무번호 투표용지가 선거에 사용된 것입니다. 정작 선관위는 이 유령 투표지가 몇 장이나 쓰였는지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아서는 안 될 지난 선거의 표는 투표함 속에 유령처럼 남아있었고, 정작 있어야 할 이번 선거에 정식 투표용지는 없어 국민이 투표하지 못했으며, 그 빈자리는 수량 확인도 안 되는 무번호 투표용지가 채워졌습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의 시작과 끝이 완전히 붕괴된 참담한 민낯입니다. 국민이 분노하는 것은 당락의 계산이 아닙니다. 내 표가 온전히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의 붕괴입니다. 매번 사건이 터질 때마다 선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며 구렁이 담 넘어가듯 뭉개고 지날 일이 결코 아닙니다. 선관위의 셀프 조사와 셀프 면제부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이미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가동되었습니다. 이번 국조특위를 통해 누가 투표함을 방치했는지, 왜 특정 지역의 투표용지 대란이 반복됐는지 그 진상을 낱낱이 파헤치고 명백하게 규명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부실선거 관리 및 참정권 침해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제보를 광범위하게 받겠습니다.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고스란히 담아내어 국민의 뜻을 철저히 대변하고 무너진 선거 신뢰를 반드시 바로 세우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는 데드크로스가 일어났습니다. 정권 출범 불과 1년 만에 마주한 이 참담한 성적표는 민심을 외면한 채 폭주해온 이재명 정권의 독단과 오만이 자초한 결과입니다.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아집으로 채운 대가가 결국 지지율 급락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민심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 국정기조를 전면 전환하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몸을 낮추겠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기존 노선을 고수하며 불통의 정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 취소를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행태는 이 정권이 외치던 법치와 사법 정의가 얼마나 위선적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대통령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잡으면 된다고 말하고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는 공소 취소를 주장해온 친여 인사들을 대거 투입했습니다. 사법 시스템을 흔들어 대통령의 개인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삶을 파탄으로 몰아넣은 부동산 실정은 더욱 기가 막힙니다. 현실적인 주택 공급 대책은 철저히 외면한 채 징벌적 세금 폭탄과 규제 일변도로 시장을 옥죄어 아파트와 전셋값을 동시에 폭등시켰습니다. 청년층과 무주택 서민들을 절벽 끝으로 밀어놓고도 성공적이라며 자화자찬하는 대통령의 안이한 현실인식에 국민의 절망감은 이미 극에 달했습니다. 민생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데 집권 여당은 당권 경쟁과 계파 갈등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와 급변하는 외교 안보 지형 속에서 국민을 안심시키는커녕 당권 다투에만 혈안이 된 여당의 무책임한 모습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자아냅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오만과 독선의 국정 기조를 원전에서 재검토해야 합니다. 무모한 사법 무력화 시도를 즉각 멈추고 시장 원리를 거스르는 부동산 정책을 전면 수정하는 것만이 파국을 막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민심의 경고를 무시한 채 불통의 길을 고집한다면 더 큰 국민적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금일 논평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